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여성이에요. 저는 요즘 제 인생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임신을 해서 출산 휴가를 받았거든요.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2주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꿀 같은 휴가가 아닐 수 없어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하느라 바빴고, 대학생 때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버느라 방학 때 더 분주했거든요. 그러다 취직을 한 후에는 먹고 사는데 바쁘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휴가로 언급되었다면 신혼여행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늦잠도 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은 제 인생 최고의 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 남편은 5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강요받고 자랐지만 여동생은 다르게 대우되어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 시누이는 하나뿐이라서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제멋대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제 시누이를 보면 그 표현이 찰떡 같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물론 집안 어른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라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생김새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제 시누이는 욕심이 많고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사람을 생김새로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제 시누이의 인물은 평범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시모님들이 우리 예쁜 공주님이 라고 불러주셔서 공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튼 공주로 대접받고 자란 시누이 때문에 저는 시누이보다 덜 운이 좋은 셈입니다. 시집살이를 해야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할 생각도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동생은 직장 생활이나 고층 따위는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툭하면 제 근무 시간에 전화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곤 했어요. 언니, 나 다니는 피부과 알죠?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제 생크림 좀 받아다 줘요. 오늘 꼭 써야 되니까. 퇴근할 때 집으로 가져와요. 아가씨,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점심 시간에 갔다 와요. 그러지 말고 아가씨가 직접 가서 받아오세요. 그럼 반차라도 돼요? 어차피 언니가 회사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잖아요. 언니 하나 빠진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 아가씨. 왜 그러세요? 어쨌든 내가 못 가니까 아가씨가 직접 가야 돼요. 언니, 난 씻지도 않았어요. 밖에 나가려면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언니랑 남자들한테 주목받을 일은 없지만 난 다른 거야. 피부과 가려고 머리 감고 화장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니가 받아와 줄 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정도는 애교뿐이에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로 큰일이 있어서 당장 집으로 올라와 달라고 해서 남편이랑 급히 시댁으로 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시누이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한 건을 보냈다. 언니, 내 방 화장품 냉장고 문 좀 닫아줄래요? 깜빡해서 그냥 나왔어요. 비싼 화장품들이라 온도를 조절해야 해요. 빨리 부탁해요. 이었다. 큰일이라며 자기 방 화장품 냉장고 문을 닫으라고 한 거였다. 아, 진짜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다던데. 아, 난 정말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넌 좀 봐줘. 내 동생이면 당장이라도 머리를 잡아 바닥에 꽂을 거야. 정말 매번 너 때문에 남편은 이해 안 가는 여동생 때문에 고생해. 벙어리 냉가슴을 알았어야 했죠. 다시 말해서 남편이 어떤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분도 여동생 때문에 열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시기 쉬운 딸 미랑만 부탁하시네요. 그게 뭔 큰 문제인가요? 문을 좀 닫아주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그 덕분에 당신들이 여기 오셔서 저녁을 먹고 가겠지 좀 좋나? 우리 쫑아한테 항상 예쁜 말만 듣고 자랐는데, 그러니 아직은 성공의 길에서 멀지요. 속 깊은 사람이다. 오늘도 계속 이렇다나 봐요. 오빠네 집에 와서 몸을 좀 쉬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가서 식재료를 사왔잖아. 그래서 제발 조금 덜 말하셨으면 합니다. 속 깊은 사람들은 모두 동결되어 죽은 것만 같아요. 싹바가지 시누이를 보고 속이 깊다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은 툭하면 자신의 딸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29살짜리 딸을 7살짜리 아이로 대하기를 즐기는 시어머니도 문제라고 봐요. 어머님의 지나친 딸 사랑이 자식을 망치는 것을 어머님은 왜 모르시는 걸까요? 그나마 아버님은 어머님보다는 나은 편이에요. 은희 중에는 시누이 편을 듣긴 하시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시니까요. 물론 그 정도로는 제 성에는 안 맞지만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제 남편의 스트레스 지수를 팍팍 올리며 사는 언니가 이번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유학이요? 아니, 아가씨가 유학은 왜 가요? 취직도 않고 평생 놀고 먹겠다는 사람이야.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언니도 어머니 동생이야. 여동생이 유학한다 해도 내가 그렇게 말할 거니, 그리고 우리 정우는 유학 가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그래서 매사에 그렇게 쫑아를 무시하니까 걔도 유학 가서 학이라도 따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고, 어머님. 언제 또 제가 아가씨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냥 필요 없는 일에 들어가는 돈이랑 노력이 너무 크니까 그러는 거죠. 솔직히 지금은 저희 가정의 형편으로는 아가씨의 유학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말씀대로 어머님은 더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셈인데요. 현재 시누이의 유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집은 중산층 가정이며 아버님은 중소기업 부사장으로 작년에 퇴직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후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지내오셨으며 연금도 들어오고 재테크도 잘해오셔서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시며 돈 걱정 없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딸을 유학 보내기에는 재정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도 지불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시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야도 아니고 취업 의사도 없는 사람이라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내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라면서 뉴욕에 살고 싶지만 우리 집 상황이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캐나다로 선택한 거라고 엄마 아빠를 고려해서 비교적 저렴한 캐나다로 선택한 거라고 말했는데 왜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건지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명분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대답으로 남편은 신분을 안 치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아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도 퇴직을 하셔서 다달이 나오는 월급도 없잖아. 연금이랑 상가 임대료 받아서 사시는데 널 유학까지 보내시는 무슨 수가 있겠니? 그래서 유학 가는 생각 말고 취직부터 생각해봐. 너도 내년에는 30이야.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용돈 받고 살 거야? 오빠가 말했잖아. 나는 직장 생활이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못해. 사람 바글바글한 10,000원 전철 타고 그 조금 벌겠다고 지질이 궁상 떠는 거 정말 못한다고 말이 통하지 않는 여동생 때문에 남편은 결국 나는 큰 소리를 쳤다. 귀에 매우 웃긴 기집애. 야, 다들 너보다 나이가 많고 너보다 어린 친구들도 그렇게 살아. 잘난 사람들도 모두 돈을 버냐고 고생하며 산다. 나와 너희 올케도 마찬가지야. 나를 어릴 때 아버지가 직장 생활해서 나 키워주신 거야. 근데 너는 뭐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해? 너희 중에 돈을 손으로 버본 적 있어?
부모님께 힘으로 양말 한 짝이라도 산 적 있나? 보니까 내겐 이기적인 것이 몹시 미래. 네가 유학에 대해 더 이야기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평소에 세상의 변화를 생각해.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날까? 아버님도 함께 계셨으면 내가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나 평소와 같으면 끝까지 갈등을 조장하며 성질을 내야 할 시누이가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가족들은 생각하지 못한 반응에 눈만 꿈뻑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친구들은 다 시집에 가는데 나만 혼자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스펙이 중요하단 얘기가 나오는데 나라고 이런 생활을 원하고 싶을 줄 알았는데 내 학벌과 스펙으로 취직조차 되지 않고 결혼조차 할까 했지만 소개받은 남자가 그렇다더라고. 그의 한 말에 나이를 먹어도 취직을 못하며 한 일에 대해 물어보니 혹시 유학생활로 시기를 놓친 것이냐는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쪽발이로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었고 이대로 가면 나는 직업도 없고 나 자신에게까지 많고 온전한데 시집도 못 가. 나는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든 성공할 거야. 그래서 엄마야 나 유학 좀 보내줘. 뭐든지 하나 비법을 가지고 있어야 해. 결혼을 하든 말든 엄마 나는 결정할 거야. 시누이의 눈물에 이해를 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뿐인 딸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까울 뿐이에요. 돈을 써서 스펙을 만들 생각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맞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시댁일에 이빨을 갈고는 소리 했다가 돌아오는 건 고통뿐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상책이었죠.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되자 불똥은 우리 부부에게 튀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짜고짜 시누이의 유학비 중 절반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매달 헌덕인다고요. 사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가씨의 유학비는 결코 내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니요? 상황이 어려우면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십실반으로 나눠야지. 실속만 챙기려 하는 말이나 쓰지 말아야죠. 결혼할 때 우리가 너희에게 서로 도와주라고 말한 건데요. 천재 아파트를 구해준 거를 기억해. 그때 너는 혼수가 얼마나 해왔냐고 예언은 또 어땠지? 너는 그때 극단적으로 얼마나 많은 걸 주었어? 나는 그때 몇 억짜리 아파트를 시집오면서 보증금을 해주었지. 고작 700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사왔지만 그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내 마음속으로 꾹 참았어. 너희들이 얼마 안 되는 대출로 아파트를 사는 게 가능했던 것도 그때 우리가 보증금을 해줘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말이 길어질 필요 없어. 내가 정중에 우리를 위해 해주지 않나? 유학비 보조를 못 받는다면 나도 너희한테 해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다.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상황이 순식간에 뒤바뀌자 저희 남편도 저도 망연자실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든 됐다. 시댁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 후에 저는 친정에 김치를 가져오러 갔다가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충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유학할 거 뭐 있냐? 외국에서 살고 싶으면 그쪽으로 시집을 가면 되지. 가만히 있자. 여자들은 윤 여사의 미국에 사는 조카 선자리 좀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내 아들 시누이를 소개해주면 되겠다. 에이, 선자리의 시누이를? 그래, 미국에 들어와서 신부감을 찾는다 그러던데 그의 동생이 미국에서 슈퍼를 하는데 벌이가 괜찮은가 봐. 며느리는 꼭 한국 여자로 드리고 싶다고 그랬다나 봐. 조카가 조만간 한국에 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엄마, 그만둬. 우리 시누이 성격을 몰라. 바가지 안에 새는 것도 있고 박에서도 샌다는 사실 다른 집 아들이 뭔가 인생을 망칠 일이 있다는데 그건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2년이면 된다거나 많은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의 만남일 뿐이니까 무슨 상관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바보로 탐을 말리고 싶었어요. 무작정 엄마와 나의 입장을 선택해버릴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아파트만큼은 지키고 싶은 마음도 가끔씩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만나서 조언을 했더니 언니가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폭발적인 소리를 질렀대요. 언니, 미쳤어요. 어이가 없어. 지금 나를 보고 누구와 만나라고 말하더라고요. 슈퍼마켓 아들 언니. 왜 이렇게 요상하게 보여요? 사에 플러스 아겠진? 어쩌다 보니 한글로 된 일본어와 같은 문장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과 선을 봐야 하는지 엄마가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가씨,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냥 슈퍼가 아니라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셨어요. 됐다. 너도 그렇고 안 살 사람도 그렇고 심보를 그따위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아무거나 막 들이대지 말고 금주역을 기운 내 딸을 무슨 슈퍼집에 시집 보내라고. 얘가 미쳤나? 넌 잘난 내 아들이랑 살면서 왜 나는 내 딸을 고작 그런 집에 보내야 되냐고? 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너라면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나? 살다 살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고요. 아가씨가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고요. 교포 중에서 짝을 찾는 것은 어때요? 그리고 제 엄마가 소개해준 집은 일반 쇼파집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그만해요. 그런 자리는 나에게 어울리는 게 아닌 것 같아. 내 여동생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지 그러는 게 어떨까요? 형제 사이니까 아끼는 마음이겠죠. 세상에, 왜 자매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너 정말 이번에 다시 봤어.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던 건데 결국 나만 이상하게 남아버렸어요. 그 이후 시부모님과 자매는 명백히 나를 속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중매가 잘 되면 술이 석전이지만 잘못되면 뺨이 석대라던데 괜한 소개로 인해 시댁에서 나쁜 여자로 낙인 찍혔죠. 결국 우리 친정 엄마까지 나서서 선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보따리를 들고 시댁까지 찾아왔지만 시어머니는 대문도 안 열어주고 인터폰으로 돌아가시란 말만 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냐고? 그러게, 그 집 상황을 잘 설명하지 그랬어. 아이비리그 출신의 NBA까지 닌자라고. 그 집 슈퍼체인만 해도 10개가 넘는다는데. 아, 몰라.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말을 자르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좋은 자리면 내 동생이라 내보내라고 얼마나 난리를 치셨는지 알아. 암튼, 내가 다시는 엄마 말 듣나 봐. 나한테는 그 난리들을 치더니 결국 내 말대로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럴 거면 내가 소개한 그 남자를 만났으면 좀 좋은 사람인가 보네요. 학벌도 대단하고 그 집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 말에 남편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대단한 집이군요. 미국의 슈퍼 채널이 10개 이상이나 있다던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내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으시면서 아가씨가 그 남자랑 선봤나 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찡그리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때 직장 동료들과 사무실을 나와려던 중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찾아왔다고 해요. 그동안 저만 보면 찬바람이 불던 모녀는 자신들이 언제부터 그랬냐는 듯 했다고 하네요. 양쪽에서 재판을 잡아보니 고급 레스토랑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해는 서쪽에서 뜰 것이었죠. 아가. 일할 것도 있고 가사를 다녀야겠지만 여기는 정말 힘들어요.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에게 꼭 한 번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언니. 요즘 얼굴이 굳어져서 몸보신 좀 해야겠어요. 엄마가 점심 산다니까. 언니, 원하는 것 골라서 다 주세요.
이 모녀의 이상한 행동에는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고 해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맞선 남편이 정보를 시어머니께 다 알려준다더라고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 평소에 자기 여동생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남편도 결국엔 자기 여동생 생각이 먼저였던 거예요. 전화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카운터로 가서 부랴부랴 식사 계산을 했어요. 괜히 이 밥을 얻어먹었다가는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을 것 같았거든요. 자리로 돌아온 후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선자리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그 사람 이미 맞선 뵀어서 신부칸 골랐거든요. 골랐다니 아니, 무슨 신부감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 너 그 말 확실한 거니, 엄마? 괜찮아.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언니, 일단 자리만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끌 것 같아서요. 언니도 알잖아요. 내 미모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아가씨는 참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들려주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리에선 제 여동생이나 쟤를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둘이 인연이었는지 3분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했대요. 제 동생은 대학 졸업하기까지 아직 한 학기가 남았는데 남자 쪽에서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네요. 조만간 상견례하러 그쪽 부모님도 한국에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어머님, 감사드려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니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옛말에는 어른들이 말씀 잘 듣는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나 봐요. 제 말에 모녀는 똥을 씹은 표정이 되어 말았어요. 어머님은 말로는 잘 됐구나. 사돈께 축하드린다고 전해줘 라고 말씀하셨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 찬물을 연히 2잔나 마셨어요. 신우이는 끝까지 미란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먼저 온 것이니 자기에게도 만나볼 기회는 주라고 생뜻을 토로했어요. 언니와 동생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야. 만나볼 수 있게 해줘 라고 했답니다. 솔직히 언니와 동생이 볼 게 있나요? 나보다 예쁘고 키가 크니까 내가 상대가 안 되겠다고. 그래요, 엄마. 주어진 텍스트를 보다 명확하고 자연스럽게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완전히 이해 못해서 저도 큰맘 먹고 팩폭을 했어요. 어머, 아가씨조 참. 아가씨는 거울도 안 봐요. 인물이야 내 동생이 훨씬 낫죠. 그것뿐이에요. 학력도 아가씨보다 훨씬 우수하고 무엇보다 나이가 어렵잖아요. 아가씨도 툭하면 연상남을 찾잖아요. 그러니 남자들은 왜 이래? 나래도 파릇파릇한 20대 초반과 사귀잖아요. 내일 모레면 30이 되는 여자는 뭐란 말인가? 그러니까 일찍이 꿈 깨세요. 괜히 버스를 놓친 뒤에 손님들만 모습을 잊어버려요. 그 말에 신유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실이 그런 건가 하다 결국 그해 봄, 제 여동생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손에는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었는데요. 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여자가 30쯤이면 어떠한가요? 그 사람이 어리지 않은 말이었지만 그 반지를 본 신우이는 그것이 자신의 손에 들어와야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동생의 결혼 이후에 저는 시댁에서 대역자가 되었지만 다행히도 그 즈음에 임신한 바람에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매불망 손주를 기다려온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어째서인지 제 편을 들어주셨죠. 신우이의 유학과 결혼은 둘 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막을 내렸어요. 지금은 취직을 위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들로부터 꽤 놀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직업이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직장을 찾아가겠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 직장만이 신우이의 유일한 약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저는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오늘도 생애 첫창기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비록 배가 무거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피부가 예민해지고 있지만 곧 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일 뿐이죠. 미국으로 시집간 여동생은 조카가 태어나면 무리하지 말라는데 벌써부터 임원직을 노리고 있어요. 제 아이가 미국 유학을 원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고 살아가야죠. 어쩌면 인생에 대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만 내고 사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가씨처럼요. 지금까지 제 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의 미래가 항상 꽃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